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틀째 30도 안팎의 땡볕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주말을 맞아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달성 토마토 축제와 앞산 빨래터 축제 등 이색 축제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자, 출발하세요! 사회자의 구령과 함께 참가자들이 대형 토마토 풀장으로 뛰어듭니다. 토마토를 밟고 또 으깨고 온몸이 토마토 범벅으로 물들어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토마토를 활용한 이색적인 축제에 온통 신바람이 났습니다. 좀 안전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막 자연 체험이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터트려보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십 톤에 이르는 토마토 속에 숨겨진 작은 칩을 찾아내 금반지로 교환받을 수 있는 행운을 잡는 것은 축제의 백미입니다.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토마토 밟는 느낌이 좋았어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달성 토마토 축제에는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외국인 등도 참여해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노승민 8살입니다. 태연초등학교 1학년. 노승민 8살, 태연초등학교 1학년. 대구 앞산에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자취를 찾아보기 힘든 빨래터를 주제로 앞산 빨래터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손빨래 체험과 빨래 춤추기, 천연 염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여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5월의 축제 열기가 때이른 무더위를 날려버린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7도, 영덕은 33.1도, 안동 32.4도 등 26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 더웠습니다. 대구와 경산, 청도, 영천, 고령 등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후 6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해 여전히 덥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말 복싱 선발전이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이 규정과 다르게 심판 채점이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열린 중학생 권투 선수 1차 선발전입니다. 이달 말에 있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57kg 이하 패더급 결승전에서 판정에 문제를 제기한 감독은 심판 점수표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복싱협회가 정한 규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5명 중 무작위로 선택된 세 심판의 점수만 라운드별로 동일하게 반영돼야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각 라운드에 다른 심판의 점수가 반영됐습니다. 저는 통화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그다음 와서 심판장님도 와서 지시를 내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지pe빨을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 잘 따르는 제자나 후배들이 이기게 만들어주고. 공정성을 위해 경기가 시작되기 전 부심 3명이 무작위로 뽑혀야 하는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를 주관한 대구광역시 복싱협회는 전부터 계속해온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또 라운드마다 부심 3명의 점수를 새로 뽑는 게 더 공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평판을 안 내게 해가지고 매 라운드마다 그러니까 3명씩 뽑았습니다. 그건 어디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협회 규정은 아니래요. 그러나 상급 기관인 대한복싱협회는 심판마다 점수 편차 성향이 있는 만큼 매 라운드에 같은 심판이 채점해야 일관되고 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라운드별로 같은 심판이 3명이 가해된 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보기엔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논란의 경기에서 탈락한 선수는 그날 이후로 권투를 그만뒀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경주에서 김관용 지사와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1월 호치민시에서 열리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는 호치민시 수행단 방문을 기념으로 2017 호치민의 날인 경주 행사를 열고 베트남의 전통 춤과 무술, 음악,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70분 동안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토론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복지, 재벌 개혁, 가계부채와 부동산 정책 등 산적한 현안 모두 풀기가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정교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29분쯤 성주군 북서쪽 1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피해 신고나 문의 전화 등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규모가 작아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하반기 급수 대책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상수도관로 7천여 킬로미터와 매곡, 문산 등 정수장 6곳, 대명, 두류 등 배수지 54곳과 복무, 범효 등 갑장 117곳입니다. 특히 녹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 우물의 수질 검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구 지역 백화점 매출은 늘고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는데 백화점이 8.1%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전문 소매점은 각각 4.5%, 1.7%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여는 등 백화점은 매출 증가로 이어졌지만 대형마트나 전문 소매점 등은 매출이 줄어들어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5월을 맞아 장난감 구매가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는 모두 4,336건으로 연평균 1,445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가정이 68%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여가와 문화, 놀이시설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원인별로는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끼임,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600가구에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75%를 지원합니다. 250와트 기준으로 설치비 73만 원 중 55만 원을 지원하는데 같은 건물에서 10가구 이상 설치할 경우 가구당 5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